연예계의 모든 것들을 순위로 알아보는 시간 랭킹쇼 하이파이브입니다. 정말 바람잘 날 없이 연이어 터지는 소식들로 이번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랭킹쇼 하이파이브 5월의 셋째 주를 달궜던 핫 키워드 살펴보시죠.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해외 프로모션차 인천공항을 찾은 조인성. 무심한 듯 편안하게 입은 듯한 섬세한 코디 역시 조인성다웠는데요. 블랙진에 데님 셔츠, 비니를 매치한 심플한 옷차림에 선글라스와 빨간 운동화로 포인트를 준 공항 패션으로 공항 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 있는 의상도 조인성이 입으면 다르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무심한 듯 시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도 어디 가세요? 아무렇지 않게 V 포즈를 해주는 모습에서 조인성 의외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시크한 매력을 마구 풍기며 긴 다리로 성큼성큼 공항을 활보하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는데요. 팬들의 사인 요청에도 정성스레 응하는 매너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유성씨 잘 갔다 와요. 나왔어? 사인을 하는 와중에도 손인사를 건네는 모습 또한 그야말로 조인성스러웠는데요. 유성씨 무슨 시간 때 나왔어요? 지난 5월 28일 인기리에 막을 내린 KBS 월화 드라마 직장의 신의 종방연 현장. 신선한 소재와 개성 넘치는 배우들의 연기로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종방연 현장의 배우들 모습 역시 무척이나 밝아 보였는데요. 스키니진의 트위드 재킷을 매치해 종방연에서도 금빛 나표 럭셔리함을 뽐낸 전혜빈. 벌써 끝났다는 게 오늘이 종방일이라는 게 느끼지 않고요. 다들 너무 정이 많이 들었는데 아쉽기만 하네요. 오늘도 다 같이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낼게요.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상 깊은 파마머리 패션을 선보였던 장규직, 오지호는 깔끔한 투톤 티셔츠 그리고 안경과 모자로 멋을 내 장규직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감사드리고요. 특히 해수님하고 전창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스태프분들한테 이번 작품은 정말 뜻깊고 정말 기분 좋게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유쾌한 남자 이희준은 펑키한 헤어스타일과 선글라스로 스타일리시함을 뽐내며 대한민국의 회사원들을 향해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회사원들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화이팅! 미스김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내며 여전한 저력을 과시한 김혜수는 소매 부분이 독특한 블랙 상의, 블랙 가죽 바지, 블랙 샌들 등 올 블랙 패션으로 등장, 패셔니스타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특히 민낯으로 선글라스 안에 안대를 착용하고 나타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염증 생겨서 촬영 끝나자마자 염증 제거 수술했어요. 화장도 못 지우고. 너무 즐겁게 한 드라마여서 되게 오래 생각날 것 같고 이 팀들 너무 좋았거든요. 팀워크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드라마를 또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매회 이렇게 대본만 기다린 게 처음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최고의 시청률과 이슈를 낳으며 작품마다 이목을 끌었던 임성한 작가가 2년 만에 오로라 공주라는 작품을 통해 컴백을 알렸습니다. 리 작가님께서는 보현 언니를 굉장히 잘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쑥 한번 배우 안에 쑥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드라마를 보면은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본 작가님이요? 아까 박혜미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저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순수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맑으신 분이 아닐까. 이렇듯 배우들의 극찬이 이어질 만큼 여전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오로라 공주는 지난해 1월 남편 손문건 PD가 숨지기 직전까지 함께 준비해오던 작품이라는 점 역시 이 드라마가 주목받은 이유. 저는 정말 돌아가신 우리 손문 감독님께서 전화가 와서 김씨 우리 이제 재미나게 해야죠.
라는 전화를 저는 받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 좋은 소리를 말씀드렸는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자살 소식과 함께 종적을 감추었던 만큼 제작 발표회에서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엄청 큰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로서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현재 임성환 작가는 남편 고 손문건 PD의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 유족이 임 작가에게 사망 원인 은폐, 축소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속되고 있는 1년여간의 공방인데요. 제작 발표회가 있었던 지난 16일 열린 세 번째 공판 현장. 원고 측에서 무리한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원고 주장이 너무 상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결론이 달라질 거로 보이지도 않고요. 손 PD 사망에 임 작가가 관련됐다는 유족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그 근거 자료 하나를 생방송 스타뉴스 취재진에게 단독 공개했습니다. 임 작가 측이 내놓은 것은 검찰의 진정사건 처분 결과 통지문. 3차 공판이 끝난 후 고 손문건 PD의 아버지를 만나 심경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너무 허무하네 그냥 재판이. 한마디로 좀 죽을 맛이지 뭐 그냥 뭐 간섭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 하는 건 하는 거고 나는 나대로 이거 밝히는 거 이것뿐이지 뭐. 이어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재판을 강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난 죽을 때까지 해요. 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돈은 없어도 있는 데까지는 할 거예요. 오로라 공주는 현재 두 자릿수 시청률로 시작해 초반 시청률 공약은 목표를 세운 듯하지만 막장 코드 논란은 여전한 상황. 오로라 공주는 현재 두 자릿수 시청률로 시작해 초반 시청률 공약은 목표를 달성한 듯하지만 막장 코드 논란은 여전한 상황. 새 작품으로 돌아온 임성환 작가와 현재 유족 간의 갈등은 쉽사리 해결될 듯 하진 않아 보이는데요. 모쪼록 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겠습니다. 부인과의 이혼 주정 실패 후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류시원. 지난 22일 부인의 차량을 위치 추적하고 폭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류시원이 2011년 5월 한 차량 정비소에서 부인의 차량에 몰래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뒤 8개월여간 부인의 행적을 추적했고 이에 부인이 위치 추적 장치를 떼어달라고 항의하자 폭행과 협박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류시원을 재판에 넘긴 상황. 저한테 가정과 제 딸은 저희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고 가정을 지키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딸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던 간절함을 거듭 밝히기도 했던 만큼 이번 불거진 혐의는 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류시원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법정에서 성심껏 소명하겠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 22일 류시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이 억울하게 묻히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끝까지 가보자. 진실을 위해라며 억울함 섞인 착잡한 심경을 직접 드러냈습니다. 그간 바르고 젠틀한 이미지를 쌓아왔던 류시원. 그의 혐의 여부가 그의 이미지에는 물론 연예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사건의 진위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수 손호영의 소유 차량에서 지난 21일 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돼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지 2시간여 후 손호영의 소속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숨진 여성은 손호영이 1년여간 교제해온 연인이며 운전 연습을 위해 손호영의 차를 평소 이용해왔다는 것. 차량의 최초 발견은 지난 15일
이후 불법 주차 차량으로 견인되는 과정이었던 지난 21일 차량 내부에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됐고 이에 차량의 소유주인 손호영이 21일 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세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연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손호영은 라디오 2시의 데이트 진행은 물론 시트콤 일말의 순정 등에서 하차하며 잠정적인 활동 중단을 시사했는데요. 고인이 남긴 마지막 노트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연인 손호영에 대한 서운함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고인의 사망 이유에 대한 손호영의 책임론이 거론되며 확인되지 않은 갖은 억측들이 난무하기도 했는데요.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지난 22일 손호영은 이른 시각 빈소를 찾아 고인을 조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호영 씨 계신 건 맞아요? 무슨 저도 아까 늦게 와가지고 따로 와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라 그게 할게 뭐 해야겠죠. 근데 지금 이게 뭐 언제 하겠다는 거지. 취재진들의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손호영은 밤새 빈소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확한 사망 원인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경찰이 23일 부검 1차 결과 사망 사유를 가스 중독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음을 밝히며 자살로 사실상 수사를 종결지었습니다. 23일 오후 1시경 진행된 고인의 발인식. 빈소에서 밤을 새며 눈물로 고인 곁을 지킨 것으로 알려진 손호영이 비통한 표정으로 사건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큰 충격과 슬픔으로 수척해진 얼굴의 손호영은 눈물을 흘리며 영정을 든 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빈소와 발인까지 내내 숨진 연인 곁을 지키며 함께한 손호영은 숨진 연인의 화상 과정을 지켜본 뒤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후 24일 오전 4시 30분께 손호영이 자살을 시도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자신의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다 차량 내부로 불이 옮겨 붙어 황급히 몸을 피했고 이를 시민이 발견해 신고한 것. 숨진 연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에 더욱 큰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손호영. 끔찍한 또 한 번의 자살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순간이기도 했는데요. 모쪼록 빠른 회복과 안정을 바라겠습니다.